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석입니다. 자, 4거래일 만에 다시 파란불을 켜낸 우리 양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빠지면서 3,100선을 다시 이탈했고 코스닥도 동반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를 발표하면서 개인들은 다시 대거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2조 원 넘게 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시장 하락은 면치 못했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는 모두 다 1% 넘는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자,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장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금요일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은 네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주연 전문위원, 하채기 전문위원, 그리고 최충성 전문위원, 마지막 김선윤 전문위원까지 오늘 이 시간 함께할 텐데요. 자, 오늘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장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전망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예, 전날 미국 시장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시장이 오히려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한국 시장이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은 그래도 강보합 정도 강세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좀 영향도 있었고요. 어제 또 장중에 좀 밀려 내렸다가 오후장에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오늘 반등 시도는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금요일 시장이죠. 주말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설 연휴가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거래에 대한 부분도 좀 한산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여전히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을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도 6,400억대의 현물 매도가 좀 나왔고요. 특히나 이 기관 투자자들,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1조 3천억 가까이 좀 매도가 나왔어요. 단기 성향이 상당히 좀 짙은 그런 모습들이고요. 연기금 쪽 같은 경우도 어제 상당 부분 좀 매도가 좀 나왔었는데 최장기간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수급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비중에 대한 조절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선물 쪽과 현물 쪽 동반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되면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수급으로 기댈 부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외국인 쪽이 그나마 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 다행일 것 같은데 외국인 쪽에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좀 더 변동성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 그렇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는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매도도 좀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어제 비차익 쪽과 차익 쪽에 매도세가 좀 지속적으로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결국은 프로그램 쪽 같은 경우가 매도가 어제 같은 경우 비차익 쪽에 9,300억 정도가 좀 나왔었거든요. 차익 쪽에 3,400억 정도가 나왔었고요. 결국 이 프로그램 쪽에 있어서 이 시장에 있어 매도세를 좀 압박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추이는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그런 상황들이고요. 환율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달러 인덱스가 이 하락세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달러 인덱스가 92짜리대를 넘어서게 된다라면 변동성이 좀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결국은 원달러 환율까지도 이 고점을 넘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추이는 계속적으로 이제 체크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시장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어제 5일선 자리대를 좀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5일선을 좀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뭐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이 추세, 고점과 고점 자리대를 이어 모은 그런 자리대가 약 한 3,170포인트 자리대예요. 이 자리대는 저항으로 좀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판단이 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 자리대를 좀 지지해주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972포인트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예요. 이 자리대를 넘어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지만 한 990포인트대까지는 열어놓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만약에 972포인트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되려면은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이 움직여줘야 될 거예요. 셀트리온 그룹들이 오늘 반등이 좀 나와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면서 시장에 좀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 자세한 투자 전략도 같이 들어볼게요. 예, 오늘 뭐 최근 들어서는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종목군들도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럼 결국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뭐 주도 업종이라고 좀 표현을 하죠. 그리고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따라서 전략에 따라 차트를 구성하는 그런 필요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뭐 IT 쪽과 자동차 쪽 섹터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흐름상에 우상향이 가파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콘텐츠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들 종목군들은 기준 라인대를 좀 잡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못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있어서 순환매가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점 라인대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게 된다라면, 변동성도 커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 있는 섹터들, 뭐 IT 쪽이라든가 자동차, 콘텐츠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기준점을 좀 잡고 보자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나는 이 시장에 있어서의 대응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이제 올라갈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통신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뭐 통신 3사는 싸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지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죠. 뭐 SK텔레콤이나 KT, LG, U+, 뭐 최근에 이제 U+가 좀 눈에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런 종목군도 좀 괜찮고요. 음식료 쪽 섹터 같은 경우도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종목군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군들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차별화와 성장주 뭐 이런 쪽은 여전히 트레이딩 관점이라든가 중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헬스케어 쪽, 의료기기 쪽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들어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박스권을 넘어가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고요. 그러한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IT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이슈가 생기면서 올라가 있던 그런 종목군들 말고 개선이 되면서 실적이 좀 좋아지는, 돌아서는 그런 기업들이 좀 있어요. 여전히 IT 부품 쪽에 있어서는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펄프 가격이 두 달 만에 48%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재지주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뭐 테린 포장은 이제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뭐 많이 올랐다가 깊은 조정을 좀 받았어요. 뭐 테린 포장이라든가 아니면 신대양 재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박스권역에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뭐 아세아 재지도 마찬가지로 추세대를 그려놓고는 있지만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저 PBR 종목군들이긴 해요. 사실 저 PBR 종목군들이 맞는 그런 상황이지만 고밸류를 좀 쳐주지 못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한국 수출 포장 또한 마찬가지로 박스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치고 나갈 수 있다. 다만 이제 거래량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세계 최초로 수소법이죠.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수소 생태계가 좀 확장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죠. 거기에 따른 뭐 관련주들, 동아 화성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아직까지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럼 동화성이 좀 많이 올랐다라면 JNK터 수소 충전소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JNK터를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이외에 뭐 EM코리아라든가 아니면 DK라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여전히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종목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은 KCC 글라스입니다.
KCC 글라스가 박스 권역에서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이제 정고점 자리대 돌파 시도가 나오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은 무난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KCC 글라스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료비 쪽에 있어서 레이도 정고점 자리대, 이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월 5일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가 1% 넘게 빠지면서 3,100선을 이탈했습니다. 코스닥도 동반으로 하락했는데요. 자, 전일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부진의 영향을 받아서 어제 우리 시장 반도체 주들도 함께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반면에 애플과 기아차의 협력설에 현대차 그룹주들은 강세를 보였었고 또 정부의 이 주택 공급 발표 앞두고 기대감에 오르던 건설주들은 발표 이후에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왔습니다. 뉴스에 파는 모습들 그리고 정책에 대한 실망감들의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요. 자, 오늘 간밤의 뉴욕 증시는 모두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모습으로 올라갈지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0.8%가량 반등해줬는데요. 자, 오늘 우리 IT 투톱 나란히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1.6% 올려 세우면서 12만 7천 원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G화학도 1.4% 상승입니다. 다시 100만 원 선을 넘어섰네요. 101만 4천 원에 출발합니다. 네이버도 다시 빨간불 켜냅니다. 1.26% 상승하면서 36만 2,500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양상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차는 0.2% 소폭의 상승으로 24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좀 많이 오릅니다. 지금 오늘이죠. 레키로나주의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1.78% 오르면서 34만 7,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카카오 0.3% 상승 45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0.79% 오른 3,111포인트에 코스닥은 0.61% 오른 970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 1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입니다. 펄어비스만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자, 펄어비스 어제장에서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늘은 잠시 조정을 받으면서 시작하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나란히 1.4%대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룹주들 장초반 나란히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HLB가 0.4%의 상승, 시젠도 0.5% 빨간불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양상입니다. CJ ENM만 1.4%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좋았는데 다시 조정 장세 좀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비엠 0.1% 상승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횡보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보급 확대로 가동률이 상승될 거라는 좀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왔는데요. 목표가 상향 리포트 나온 상황. 오늘은 0.1% 오르면서 18만 8,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1.2% 올려 세우고요. 카카오게임즈 1.18% 오르면서 5만 1,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양시장 다시 빨간불 켜낸 가운데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주현 전문위원과 먼저 시작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일단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장초반 지금 개인만 또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오늘 시장 미증시 영향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고요.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을 때 조정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드렸는데 5일 이평선을 코스피가 전일 지켜줬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월요일날, 화요일날 사이에 갭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강한 지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한 3,060에서 70포인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시가 상승 출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눌림을 마무리하고 추가적인 이제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가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국내 증시 앞에 이제 횡보하면서 만들어진 매물대 소화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 고점 추세 저항까지는 상승하는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50포인트에 지금 강한 저항이 있는데 오늘 여기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돌파 못하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 시가로 돌파를 하는 흐름이 만들어질지 한번 지켜보는 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오장에 좀 탄력을 잃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있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까지는 설 명절 앞두고 불확실성 회피하려고 하는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조금 체크를 해두시고요. 뭐 수급이 워낙 좋은 시장이다 보니까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항상 명절 앞두고 한 3거래일 전부터는 조금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전기차 그리고 수소 관련된 종목들, 섹터들이 조금 두드러지게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했습니다. 오늘 뭐 일단 법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쪽 섹터들도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할지 아니면 눌림을 조금 받을지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자, 오늘 문의 주신 종목들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상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어요. LG 상사 뭐 좋은 기업이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그랬던 종목인데 이번에 코로나19 이후에 주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코로나19 이전에 평균 주가가 한 18,000원 정도, 2019년도 18,000원에서 17,000원 정도 유지를 하던 종목이었는데 이 박스권대를 돌파하면서 시세 굉장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1,000억이 조금 안 되는 상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강한 저항 구간이 지금 현재 27,000원 부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구간을 쉽게 지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흔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하락 추세는 이제 벗겨났고 기술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한 중심 부분까지 상승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여기서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도 좋고 상승 추세를 유지 중이고, 지금 최근에 이제 박스권 흐름을 보시게 되면 박스권도 그냥 정확한 박스권이 아니라 저점을 높여가면서 만들어주고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승 트렌드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 트렌드를 유지를 해준다면 지속적인 상승 흐름은 이어갈 수 있겠지만 요걸 이제 신규로 조금 매수하기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이 추세대 하단 부분, 이 하단 부분에서 분할로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봐서는 지금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상향 흐름인데 자꾸 지금 보시면 일정한 가격대에서 윗꼬리를 달고 저항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봉이나 월봉상에서 보시면 굉장히 강한 저항대예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다른 종목들이랑 비교해서 굳이 뭐 LG 상사를 매수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수를 노려보실 수 있겠는데 21선 부근 한 27,000원 정도까지 내려온다 하면 그 정도에서 한번 공략을 단기적으로 추세대 상단을 잡고 이렇게 공략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니까 참고하시고요. 기업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저평가 메리트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망 의견 드리겠고요. 그래도 꼭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점을 한번 잘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한 3개 정도의 파트로 나눠지는데 에너지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제 석탄 관련해서 수요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적자가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업재 솔루션 부분의 이익은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류 쪽의 매출 좀 강하게 뭐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출도 뭐 한 7%, 영업이익도 한 40%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증가고, 물류 섹터들 최근에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이다라고만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 뭐 추세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세가 좀 더 강하게 올라올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지금은 여기서 뭐 사서 그냥 묻어놓기는 조금 힘든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정이 만약에 큰 폭으로 나온다 하면 그런 관점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구형테크 문의 주셨어요. 구형테크 예전에 수소 관련주들이 한참 이제 초창기에 인기를 끌었을 때 수소 뭐 관련주다 이렇게 해서 얘기들을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세를 크게 막 주지는 못했습니다. 한 3년 전 정도 되는데요. 그때 뭐 게시판이나 이런 데서 영구테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놀림을 좀 받고 했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항권을 다 돌파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에프카 이슈로 지금 단기 과열 걸린 상태에서 어저께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오늘도 지금 현재 여전히 단기 과열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3일 안에 이제 안 풀릴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 과열은 이제 30분마다 한 번씩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원활하게 매매가 가능한 그런 정상적인 흐름 속에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단기간에 이제 너무 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과열이 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단기 과열 풀리고 나서 더 올라갈지 조정이 나올지는 지금 신고가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 알 수는 없지만 뭐 추격 매수해서 이때까지 좋았던 결과는 뭐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연히 단기 과열 걸린 종목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단기 과열 풀린 이후에 주가가 뭐 급락이 나온다든지 조정을 좀 많이 보여준다 하면 그때 가서 한 번 정도는 반등 정도 노리는 정도로 공략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위쪽에서는 뭐 단타나 스케이팅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구형테크 지금 뭐 이슈는 참 좋은 거 잘 받은 것 같은데 지금 매수할 자리는 당연히 아니다라는 부분 생각해 두시고요. 뭐 박스권 돌파 자리라든지 아니면 뭐 3,000원대까지 이렇게 조정이 나와서 반등 정도를 한번 노리는 그런 관점의 종목으로만 생각을 해두시고요. 실적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뭐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총이 작았고 바닥권에 있던 종목인데 단지 그냥 지금 이슈로 한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매수 타이밍은 다 놓쳤죠 벌써. 이거는 그냥 그림의 떡이니까 여러분 한번 그냥 부유하신 분들만 뭐 한번 갈 때까지 분할 매도 하시면서 수익 챙기면서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인데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덕산 네오룩스, 뭐 덕산 하이메탈, 뭐 이렇게 덕산 네오룩스 해서 덕산 관련주들인데,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이제 덕산 하이메탈에서 이제 분사를 해가지고 재생장을 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지금 보시면 추세 저항이 고점과 고점끼리 연결할 때 지금 돌파를 해놓고 음봉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음봉 시에 분할 매수로 괜찮은 위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신고가 같기 때문에 조정이 뭐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눌림을 준다고 하면 이 눌림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이제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OLED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갤럭시랑 아이폰 이제 수요 증가하면서 수요를 보고 있고, OLED 이제 소재가 수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행진을 좀 계속 이어갈지 여부를 이제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이번 눌림에서 한번 매수를 진행해 볼 만한 그런 흐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장 계속 빨간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8%, 그리고 코스닥은 0.5% 플러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개인이 양시장 매수해주고 있고,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 150억 원가량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하채기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바로 한번 종목 시그널 들어보도록 하죠.
뭐 일단은 저번에 제가 1월 14일에 말씀드렸던 파트론이 조금 수익권에 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파트론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뭐 시장이 좀 흔들려서 밀린다 해도 충분히 가져갈 만한 가치는 있다. 이 카메라 만드는 회사들이 핸드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자율주행으로 해서 차량용 카메라 쪽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드론 쪽으로도 또 연결이 되는, 그래서 플라잉카가 또 나왔을 때도 또 그 부분이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트론 같은 경우는 실적주의이기 때문에 계속 좀 오늘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처음 말씀드릴 대우미디어 매매 실버너 같은 경우는 뭐 예산은 애니메이션 전문 좀 업체가 좀 되겠는데, 최근에 이제 자체적으로 웹 콘텐츠를 좀 뭐 IP를 좀 확보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그런 이슈가 되는 그런 회사가 좀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그 회사를 봤을 때 재무 구조죠. 본질 회사가 좀 잘 돈을 벌고 있느냐 없느냐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올해보다 뭐 내년, 내후년 이렇게 봤을 때 내년이 더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자,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그 실적에 맞는 역할을, 가치를 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좀 대우미디어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주가의 좀 흐름을 조금 봐야 될 게, 단기적으로 지금 한번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좀 매수를 한다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트레이닝 관점에서는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고수의 영향이 좀 될 것 같고,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가지고 가보자는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뭐 시세가 확실하게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갖고 가서 시세가 확실하게 터질 때까지는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매수보다는 보유하시는 쪽으로 계속해서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한국철강이 좀 되겠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철강주로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상승을 하는 그런 주가의 흐름을 좀 보였는데, 최근에 이 철강 쪽에 종사하신 분들의 좀 이야기 좀 들어보면은, 철강이 없어서 뭐 판매를 할 수 없다는 게, 뭐 다른 회사들 중에서도 뭐 특히 큰 회사들, 우리나라 대기업 쪽에서도 중소기업에 연락해서 혹시 제품을 해줄 수 있느냐 했는데도 판매가 해줄 수 없다. 물량이 지금 딸리고 있다 보니까는, 그래서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한국철강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수요에 대비해서 좀 주가를 좀 봤을 때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주요 지분에 좀 봤을 때 국민연금에서의 지분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최근에 연기금 쪽에서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지금 매도세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작년 가을부터 해서 지금 쉬지 않고 거의 계속해서 지금 매도가 나오면서, 그 부분이 조금 연기금에서 나오는 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8% 넘게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 이걸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다.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게 되고, 일단은 뭐 철강 같은 경우는 조선주 쪽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선주 같은 경우는 뭐 친환경 쪽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부분에서 상승했기 때문에 조금 눌림이 좀 들어왔을 때 그때 한번 보자. 자, 보시면 여기 지금 갭이 한번 생겼죠. 이 갭을 메꿔주는 그런 자리까지 좀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6,000원 부분까지 우리가 좀 기다렸다가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지금 실적 같은 경우라든가 사회에서 봤을 때도 조선 쪽이 좀 좋아지는 그런 흐름을 좀 수주가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도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 종목은 스카이라이프가 좀 되겠는데, 참 이 주식 안 갑니다. 상장하고 얼마 2013년도에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7년 넘게 내리막을 좀 달리는 그런 주가의 좀 흐름이었는데, 일단 좀 사업적 구조를 봤을 때 성장성보다는 그냥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KT 계열의 국내 디지털 유료 방송 사업자가 좀 되겠는데, 뭐 UHD 방송 뭐 상용화 좀 하고 한다고 하지만은 크게 이게 메리트가 있는 그런 부분은 조금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가 아주 계속해서 빠지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방송의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조금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방향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여력이 좀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고, KT 이제 그 대표님께서도 혁신적으로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스카이라이프 쪽에서 지금은 뭐 재료가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 이 방송 사업하고 맞춰서 어떤 재료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횡보를 하면서 답답하게 좀 주가가 좀 흘러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외국인 쪽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 좀 잡혔는지 모르겠지만은 계속해서 지금 올해 좀 들어와가지고 1월 중반부터 쉬지 않고 거의 매일 매수하다시피 좀 매수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좀 수급을 좀 믿고 좀 가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좀 매수를 하셔도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고, 더 이상 뭐 주가가 좀 빠질 수 있는 자리는 없다. 그래서 빠지더라도 또 빠르게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뭐 단기적인 매매를 좀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니까 지금 자리에서 좀 매수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뛴다 해도 뒤에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이 가격대가 좀 받쳐져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 좀 지지를 좀 믿으셔도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단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 여기 1,700원 좀 넘는 11,000원 또 12,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2만 원도 또 3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신 분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채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시장 탄력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1% 넘게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1.17% 오르면서 다시 3,100선을 탈환을 했고요. 3,123포인트에 거래되고 있네요. 코스닥은 0.6% 조금 탄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같이 좀 올려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최충성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시그널들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대형포장입니다. 제가 1월 29일에 저번 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지금 흐름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간중간 좀 기계적으로 대응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상승하는 중간에 2,000원 언저리, 2,000원, 2,100원 사이수를 어느 정도 덜어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단 상승을 또 쉬어가지 않습니까? 주가는 이제 상승만 하는 게 아니라 상승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챙기고 다시 눌린 구간 접근을 하고 이렇게 반복해 가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응 전략은 똑같습니다. 동일한데 상승 구간에서는 이익 실현하시면서 대응해 주시고, 지금은 5일선 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이제 수익 매도를 좀 못하신 분들은 5일선 지지 받는지 여부만 좀 확인해 주시고, 이탈이 나오면 일단 수익 실현 어느 정도 챙기시고 다시 눌린 구간, 이게 많이 눌리면 1,800원까지 눌렸다가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승이 적정 수준 나오면 다시 쉬어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흐름은 양호하기 때문에 좀 끌어가시는 전략은 좋으나 지금은 좀 유동적으로 반복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흐름 양호하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일단 2월 2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조금 상승, 어제 좀 눌림이 나왔다가 강하게 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적으로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제가 뭐 단기적으로 말씀드린 것보다 사실상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끌어가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단 이 종목이 뭐 여러 가지 좀 섹터분이 섞여 있는 부분도 있고, 헬스케어나 지금 고령화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면 크게 좀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관 수급도 계속해서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도 잘 한번 보신다면 한번 연구해 보시면 네, 좋은 기업이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잘 체크 한번 해보시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잘 대응하시고 일단 매물대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눌린 구간 반복하시면서 끌어가시면은 아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8,500원, 9,0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잘 체크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MVH 코리아입니다. 일단 최근에 애플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전반적으로 자동차 관련주도 굉장히 강세인데, 기아차나 다른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은 일단은 애플카 관련주는 강세이기 때문에 일단 상승 추세마다 어느 정도 근데 덜어내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전반적인 자동차 관련주가 굉장히 과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로 접근하신 건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신규로 접근하신 건 무리가 있고 만약에 신규 접근을 정말 원하신다면 바닥권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라가고 있는 물론 올라가는 것들을 타서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 리스크를 수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항상 경계하시고 조심히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애플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MVH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상한가 달성을 강하게 하고 오늘 조금 흔들림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래 전날 이렇게 상한가가 강하게 나오면 오늘 흔들리기 다음 날은 이제 흔들리기 마련이거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저점 구간 5,000원 정도 하단 지지선 5,000원 정도 많이 흔들면 5,000원 정도까지 한번 털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전일 종가가 오늘 지지를 해주고 저 자리가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만약에 접근을 원하시면 전일 종가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여기 매물 구간 자체가 상당히 많아요. 6,500원 구간의 매물대가 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표 구간을 너무 강하게 많이 잡지 마시고 중간에 좀 올라오면 덜어내고 다시 접근하고 이걸 좀 유동적으로 반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단기적으로 접근이 좀 어려우시다면 최대한 좀 피하시고 바닥권에서 그냥 마음 편하게 사실 매매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수익도 크게 날 수 있고 아시겠지만 내가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을까를 봐야 돼요. 바닥권에서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면 내가 40%, 50%까지는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접근을 하면 상승이 매물대 구간에 본다면 한 10%, 20% 정도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 수익이 작지는 않지만 리스크가 상단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그만큼 더 많이 지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세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최충성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3가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도전 종목도 있는 날이네요. 오늘은 어떤 종목 들여다볼까요? 네, 자동차 관련주 굉장히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은 바닥권에서 좀 준비하고 있는 종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캐스텍 코리아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매수가 바닥권에서 지금 상승 준비를 좀 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꼬리 달고 좀 눌렸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또 반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좀 접근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수가 3,825원 현재가 구간인데요. 저 구간 밑에로 좀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원고 준비할 때는 조금 낮은 수치였는데 바로 사지 마시고 호가가 움직여가지고 3,825원 자리 이하에서 좀 진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4,300원 짧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시겠지만 제가 종목의 특성을 많이 보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항상. 근데 이 종목 자체는 이제 윗꼬리를 좀 많이 다는 종목입니다. 단기 대응이나 매도가 조금 손이 느리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4,300원은 어느 정도 뚫어줄 거고 저 자리에서 매도는 좀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크게 뭐 4,500원까지 잡으시면은 매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뭐 손절 라인은 짧게 3,550원, 21선 구간 잡아드릴 테니까 저 자리 한번 지켜봐 주시고 보유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캐스트 코리아입니다. 네, 최충성 전문위원의 오늘의 도전 종목 캐스트 코리아였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가격 전략 잘 세워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시장이 지금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1% 내외권에서 지금 등락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도 0.4%가량 플러스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다시 매도로 전환이 됐네요. 자,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시그널 바로 전해드릴 텐데 금호석유와 LG화학 도전 종목이었는데 굉장히 잘 가고 있거든요. 이 종목 리뷰와 함께 나머지 종목들도 시그널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어제 저녁 10시 수익을 말하다 강의 시간 때 굉장히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 오늘과 월요일 날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오늘 밀릴 경우에 참 그 전자 같은 경우 볼린저 밴드 하락에 대한 이탈 부분이 고민되는 자리가 다음 자리였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은 좀 빠지면 안 되는데 빠지게 될 경우 이 볼린저 밴드 하단 자리에서 또 매수 자리가 될지 손절 될지에 대한 부분에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나마 좀 그래도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행스러운데요. 다음 주에도 역시나 이제 설 연휴 앞두고 매도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 보여요. 하지만 큰 영향 없이 잘 넘어가리라 생각은 좀 해봅니다. 그래서 대형주들 흐름 약간 오늘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요. 큰 걱정보다는 그래도 상승 흐름에 좀 베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정시 다음 주까지 해서 조정시에 대형주 종목들, 큰 종목들, 조정이 나온 종목들은 매수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또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그간에 이제 추천드렸던 것 중에 다 잘 가고 있지만 유독 많이 가고 있는 게 최근 한 것 중에 12월 24일 날 드렸던 금호석유입니다. 지금 수익률이 100%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인데요. 너무 많이 오르고 있네요. 그때 딱 추천드리고 잘 가고 있어요. 사실 이 종목은 더 이상은 뭐 어떻게 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뭐 상황 보면서 매도 처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선은 올라갈 때는 놔둬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올라갈 땐 놔둬라. 올라가고 있으니까 잘 가고 있으니 급하게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추세에 대한 이탈 부분도 아직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 이상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이고 30만 원 돌파와 안착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올라가는 이유 중에 오늘 가장 큰 것은 뭐 증권사 쪽에서 목표가 50% 이상 상향하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큰 조정이 있다면 정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선 지켜보시고요. 신규 접근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좋은 종목 한번 고민해서 드려볼 테니까요. 그때 좀 살펴보시고 지금은 절대 대응하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이전부터 추천을 드렸었지만 이전에 이제 10월쯤이었나요? 추천드리고 LG화학이 수익이 엄청났지만 제가 2월 1일 날 다시 한번 추천을 드렸어요.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추천드리고 나서 LG화학이 또 수익률이 한 14%가량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좀 오르고 있는데 LG화학은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 너무나 좀 크고 또 하나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좀 잡히고 있어요. 분할에 대한 이슈 크게 악재로 작용했던 흐름에서 저는 매수 사인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좋은 흐름이 나왔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 솔루션의 분할 이슈는 주주 입장에서는 안 좋지만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이슈로서 또 상장을 하게 된다면은 100% 자회사로서의 입지 때문에 LG화학의 주가가 또 튀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더 강하게 갈 것이고 이 100만 원의 목표가가 아닌 이제 150만 원으로
계속 바꿔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150만 원 이상의 흐름을 조금 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LG화학은 좀 계속적인 보유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만약에 매수 대응을 하신다면 이 종목은 살펴보자면 25일선 라인, 21선 깼다가 25일선 라인 좀 터치하는 흐름에서 풀고 가면서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수 대응은 가격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자면 한 97만 원대 초반 정도, 97만 원 이탈하는 자리가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볼 테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삼성전자 얘기를 해드렸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를 한번 좀 심도 있게 드려보자면, 추세상으로 봤을 때 사실 삼성전자의 흐름은 이 11월부터의 바닥 라인에 체크를 해보자면 이 자리가 좀 이제 나와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 자리, 이 박스권에 11월에 보여줬던 이 박스권 자리에서의 사실 85,000원, 84,000원 후반대 자리 이탈 부분은 조금 위험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단 자리에서 라인을 깨면서 볼린저밴드 하단 자리까지 왔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주는지 여부가 이제 갈림길이 생기는데,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분위기상으로 깨지는 않겠구나라는 것이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깰 경우에는 이 하락폭 자체가 조금 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고점 대비해서 지금 96,000원대부터 해서 83,000원까지 왔거든요. 약 15%가량 밀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삼성전자 한 20%가량 밀렸을 경우에 다시 반등이 크게 나오는 경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최악인 경우 볼린저밴드 하단 자리가 굉장히 좋은 매수 자리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모습이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걱정스럽게 보는 것은 이 삼성전자의 외인과 기관들의 이 매도 흐름들, 뭐 계속 나왔던 거지만 유독 요즘에 좀 심한 모습이 좀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은 잠잠해진다면, 조금만 매수가 들어온다면 개인들은 어쨌든 계속 현재 사고 있으니 주가가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과 기관들의 이 매수 포지션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의 같은 흐름이에요. 조정을 거치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추세적인 이 하단 자리를 맞춰보자면 이 자리가 좀 완성이 됐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11월부터 해서 12월, 이때, 그리고 이 자리 이탈할 경우에는 위험한 자리였죠. 보통 깨버릴 경우에는 매도 쳤다가 반등 나오는 포지션 보면서 다시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래서 볼린저밴드 하단 자리 어쨌든 깨면서 다시 올려치고 이 하단 자리 맞춰가면서 주가가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라인은 좀 지켜가고 있다. 급하게 깨지기보다는 일정 부분의 조정 가능성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썩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될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깼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같은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급하게 깨지 않는 이상은 좀 차분하게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우선은 반등이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한동안은 계속 이 종목의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인과 기관들의 흐름 역시나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디케이락이에요. 수소차 관련된 이슈 종목입니다. 주가가 천천히 계속적인 상승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에 따른 이슈 같이 맞춰서 좀 대응해 본다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이후에 반등을 주는데, 볼린저밴드 하단 자리 정도 맞춰서 터치한 이유가 항상 조금 최근 들어 흐름에서도 나쁘지 않은, 단기적인 흐름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 좀 나오거든요. 이 포인트에서 봤을 때는 2월 1일 날 바닥을 한번 확인했고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살짝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조정 자리에서 뭐 급하게 정리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 저는 디케이락 시총이 작긴 하지만 조정이 좀 깊다면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봅니다. 다만 뭐 이렇게 급등했던 이런 높은 자리들, 볼린저 밴드의 상단 자리들과 끌고 가는 이런 자리들은 절대 매수하지 마시고, 이 하단 자리에서 움직임이 나올 때, 급하게 깰 때, 이런 자리들, 14,000원 정도 완전 초반대나 14,000원 깰 때가 정말 좋은 자리겠죠. 그런 자리에서의 매수 대응하시면
참 좋지 않겠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마지막으로 그 현대차 짧게 말씀드리면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조정시마다 분할 매수 대응하시면 참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애플과의 시너지 같이 좀 맞춰보시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챙겨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오늘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윤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시장이 지금 상승분을 다소 많이 반납해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 상승에 그치면서 지금 다시 3,100선 아래 3,09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04% 지금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개인이 양시장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과 모두 매도하지만 금융투자 쪽에서는 또 매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오늘 2원 넘게 오르면서 다시 1,120원 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계속해서 저희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신 행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